양도소득세, 종합부동, 현행국세 13개 중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용어에 있어서 세율 관련해서 세율의 구조, 비례세율과 누진세를 한번 봐보죠. 자, 세율 하면은 세액을 직접 산정해서 곱해지는 비율 또는 금액으로서 이 세율의 구조, 구조에 있어서 크게 비례세율,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 세율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비례세율이다, 누진세율. 그러면 세율은 과합해 곱해지는 비율을 말하니까 여기서 비례다, 누진은 과합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니까 세액이 비례적이냐 누진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럼 비례세율은 과합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세율로서 세액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게 적용이 돼서 세액이 누진적으로 나타낸 것을 누진세율로서, 이 비례세율도 차등 비례세율, 이 누진세율도 초과 누진세율이 핵심이 되는데, 이런 세율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 누진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비례, 누진 없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만 있고, 양도세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율에 있어서 우리 핵심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세율의 비례세율 구조인지 초과 누진 구조를 확인하는데, 그랬을 때 한번 확인해 보면 취득세, 취득세 차등 비례세율에 있어서 이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 집을 취득할 때 유상으로 취득할 때 공부하겠지만 6인 아파트라고 정리할 텐데 6억 이하 집을 취득할 경우는 세율은 1%입니다. 1000분의 10, 100분의 1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집을 면했을 때 세로축하면은 과세 표준 가로축이 세율이 되는데, 집을 1억짜리 집을 살 때 세율이 1%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 빚금친 면적은 과표 곱하기 세율이니까 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세액이 100만 원이 될 거다. 1억의 1%니까. 그래서 1억 집을 살 때 취득세는 100만 원. 그런데 좀 여유가 있어서 2억짜리 집을 샀다면 역시 6억 이하니까 1%. 그래서 세액이 200만 원이 되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1000분의 10, 100분의 이런 1%가 비례세율 구조인데, 그럼 비례세율은 과표가 1억이든 2억이든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세율로서 세액이 비례적이다, 그 말. 1억에 100만 원, 2억에 200을 비례세율 구조로서 그래프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비례세율은 위로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라고 제가 꼭 이언다. 차등 비례세율 나면은 막대 그래프.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특히 집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 1년 미만, 공부하겠지만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 집을 팔 때 1년 이상
1년 이상이면은 이런 초과 누진 세율로서 6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서 6에서 여기서 40%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개정 내용. 자,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먼저 누진세를 파악한 다음에 초과 누진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럼 자, 정확한 겁니다. 양도소득세 초과 누진세율은 역시 세로축 과세표준, 가로축 세율에 있어서 자, 과세표준이 1200만 원, 1200, 4600, 600, 8800, 1억 5천, 1억 5천, 자, 5억, 자, 그래서 5억 구간이 2017년도 신설이 됐죠. 다음에 자, 6%, 100분의 6, 자, 15%, 24%, 35%, 38%, 40%. 자, 그래서 자, 세액이란 1200에 대해서는 6%. 이게 세액이다 그 말이에요. 과표 곱하기 세율, 4600까지는 15%. 이게 세액이다. 8800은 24%. 1억 5천은 35. 자, 5억까지는 38. 5억 넘어가면은 40. 됐죠? 그래서 자, 이 빚금치 부분이 세액이 되는데, 그래서 세액을 포기치고 만들면 계속 이렇게 부풀어 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부풀어 간다.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는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해서 세액이 누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구조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초과 누진세율은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 1200까지 6%니까 1200 초과분에 대해서 15%, 4600 초과분에서 24, 자, 8800 초과해서 35, 1억 5천 초과해서 38, 5억 초과하면 40%. 그래서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해서 이 지금 자, 손으로 지은 이 부분은 세금으로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초과는 계단 그래프에 해당한다. 계단 그래프. 계단 그래프로서 최저 6에서 최고 40%까지 적용이 되는데, 네. 그래서 5억 초과 구간이 40% 구간이 새로 신설됐다는 걸 17년도 개정에 한번 숙지하시고, 그래프를 못 끌어대는데 전체 면적이 세금 낼 금액이 아니라 계단에 해당된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라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각각에서 만약에 자, 과표가 4,600에서 그러면 1,200은 과표 6%고 1,200 초과 4,600이면 첫 번째 면적 더하기 자, 1,200 초과 금액의 15%가 되는 겁니다. 앞이 얼마냐? 72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4,600 초과 8,800은 582만 원 플러스 4,600 초과 24%인데 두 면적의 합이 자, 58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걸 앞에 72만 원 플러스 582만 원 플러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시험적으로. 그럴 때 계단 그래프라는 걸 확인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 구조와 누진세율 구조에서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 하면서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라면은 자, 막대 그래프는 계단 그래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집이라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막대 그래프, 1년 이상이면 계단 그래프 이렇게 이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되는 게 중요해서 우리 지난해 우리가 자 7회 때 역시 기출문제, 재산세도 기출문제, 취득세도 기출문제 해당이 되어지는 게 세율이니까 그 세율의 구조까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용어는 부가와 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부가, 그다음에 징수. 자 부가란 말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걸 부가라고 합니다. 자 부담시킨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시키죠. 징수, 걷어들인 걸 징수라고 하는데 그 부담시켜 걷어들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부가징수 방법이 있는데 특히 지방세 징수 방법은 절차 흐름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징수 방법에 자, 신고, 납부, 자, 신고, 납부, 보통 징수, 자, 특별 징수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신고 납부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신고 납부. 간단히 말하면 의무자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방법, 이걸 신고 납부. 그래서 자 세금은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신고 납부. 이 신고 납부에 해당하는 세금 하면은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이 대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징수하면은 세무공무원 하면은 지자체장, 자, 그럼 뭐 세무 관련 업무를 보는 자들죠? 그건 장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세무공무원,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하더라. 쉽게 말하면 고지서가 날라와서 걷는 세금이다. 보내서 받는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보통 징수한 자 지방세 하면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뭐 기본 이해하실 때 반복적인데 뭐 집 사고 땅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집 사고 땅 산 사람이 세금을 계산하고 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법무사한테 대리시키잖아요. 계산해달라고, 납부서 갖춰주라고. 세금은 그러나 산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법무사, 세무사 찾아가는 건 대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 스스로 계산을 내야 돼요. 이게 취득세잖아요. 그럼 이제 재산세 합니다. 재산세.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한자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징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산 사람이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급이 돼서 징수한 방법이 보통 징수가 된다. 그런데 이걸 국세는요. 국세는 좀 고차원적으로 신고 납부를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하는데 뭐 신고 납세 제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신고 납세인데 신고 납부 의무예요. 신고 납부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는 보통 징수인데 국세는 부가과세 제도. 부가과세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 부가과세 제도에 의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제도.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 즉 부가과세 제도.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지방세, 국세로서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 흐름을 좀 봐보세요. 봤을 때 화살표죠. 흐름이죠. 그래서 자, 신고 납부가 시작인 세금이 있고 보통 징수가 시작인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 것.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가 스타트인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 징수가 스타트인 세금. 반드시 기본 숙지죠. 자, 그랬을 때 왜 이런 부가징수가 유용성이 있냐면 다음 용어에 가산세가 있을 텐데 가산세 자 용어 그리고 가산금 용어가 있겠다. 가산금 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산세하고 가산금의 용어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산세가 어디서 보이는지 칠판 설명할 때 필기하면서 가산금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가산세는 신고납부 보통시 가운데 있고 사이에 있고 가산금은 보통시 다음에 보이잖아요. 자, 만약에 가산세, 가산금이 이렇게 뒤바뀌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자, 가산공통의 세금이잖아요. 세금. 그러면 세금으로 하시면 세가 앞에잖아요. 금이 뒤죠? 세금. 이렇게 좀 틀 잡아서 가산세, 가산금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산세 용어, 가산금 용어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적용까지도 해드리겠습니다는 용어를 정리하면서도 이렇게 틀, 그걸 부가징수 방법의 화살표에 부가징수력의 절차, 세금 절차의 기본 틀이에요. 그 절차가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이렇게 징수 절차를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매해 시험에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세금 마지막 절차는 기본이다. 그랬을 때 가산세부터 보자. 용어로 그럼 가산세가 뭐냐? 가산세란 자 세법상 여러 가지 세법상 각종 여러 가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아니할 때 세게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가산세는 핵심 단어가 의무다. 영어적으로 가산세 용어가 만약에 나온다면 의무가 핵심 단어다 그 말. 여러 가지 세법상 의무가 다양하는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게 해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세게 더해서 내는 게 뭐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산금 뒤에 있죠.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 유형 나온 적인데 그냥 암기는 안 된 거죠. 가산금은 뒤쪽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걸 끌고 와서 가산세에 포함하겠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도 안 되겠죠. 이걸 생각하시면 구분이 될 거다.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는 겁니다. 해당 세목으로 한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가산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로 한다. 그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양도소득세로 한다. 그 해당 세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에 대한 적용이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향세, 양도소득세, 국세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적용, 국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적용이 있어서 저는 지금 교재에는 지방세, 국세, 가산세 구분해놨거든요. 그런데 기본 틀을 좀 같이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방세는 왜 원래 규정이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국세, 가산세는 국세 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고 기본 흐름은 같으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뭐냐면 취득세, 등록세, 양수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니까 각종 의무를 했죠.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핵심 의무는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산세가 어떤 것이 있냐 의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의무가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이 가산세에 불성실 가산세. 자, 아니불자 성실 가산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신고 아니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3개 더한 금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한 금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땡땡에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있거든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기장 불성실 가산세, 장부 등의 기장을 다하지 아니할 때 기장 불성실 가산세에서 가산세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기본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반드시 신고지 아니할 때 무신고,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때 과소신고 구분해서 무신고, 신고지 아니할 때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적게 신고할 때는 과소신고 분의 세액에 대해서 10%.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가 가산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고와 과소신고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신고가 됐든 과소신고가 됐든 허위계약서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할 경우는 40%가 가산세율이 됩니다. 뭐 국제거래에서는 60%가 되지만 관심은 국내니까 자 이런 4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100% 암기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 40%. 그래서 구분해서 자, 이런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부당인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럼 이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자진 납부일 고지, 자진 납부라든가 고지일이라 납부 지연 일자죠. 그래서 이런 하루에 일일에 10,000분의 3, 0.03이 적용되는 것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10,000분의 3 일수 개념이죠. 그래서 납부 지연 일자 하루에 고지 일까지 하루에 자 자진 납부 일까지 하루에 10,000분의 3 0.03%가 적용되는 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제가 조금 자 심화 과정에서 납부세기 20%의 납부세기는 가산세가 또 제외된 금액을 삼을 것이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지방세는 불성의 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확인할 테니까 기본은 무신고, 과소신고, 부당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틀을 잡아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런 가산세란 자 규정에 있어서 그래서 가산세 이렇게 감면 등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본선의 가산세 감면은 수정 신고를 한다거나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특히 기한 후 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이 되는데 이런 내용도 심화과정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막 지금 기본서 기본과정이라고 그래서 자꾸 심화과정에는 막 미루는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본과정을 잘 잡아놓고 여기에 심화과정은 시제말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좀 내용적으로 조금 심화해가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러기 때문에 조금 지금 설명만 드리고 싶으면 이 기본 과정에 한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반복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서 기본 과정의 정리의 틀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 정리돼 교재에는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구분 좀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가산세 확인해 봤죠. 또한 지금 교재에는 각도 자, 그 내용에 좀 핵심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자, 확인 예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서 그런 문제를 또 나중에 다 확인합니다. 특히 심화돼서는 다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가산금으로 가보자. 가산금 하면은 자, 뭐가 핵심이냐면 사산한 금액이니까 고지서가 발급이 돼야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언제까지 내라. 내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기본적으로 세금을 지체할 때 체납을 할 때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분 의무 가산세는 영어로 의무를 꼭 기억하시고 가산금은 체납을 생각하는데 가산금이 적용이 되려면 고지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발급이 돼야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데 그 가산금도 국세, 지방세, 가산금의 기본 틀이 같으니까 가산금 하면은 일반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으로 구분이 된다. 우리가 이제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을 말하는데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한 말 그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액의 3%가 적용되는 게 자, 가산금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체납액의 3%가 적용되는 걸 가산금이라고 하더라. 자, 그런데 중가상금은 결론적으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상금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지 아니할 때 그 기한이 일정 기한 내 납부지 아니할 때 즉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상금이라고 하더라. 그럴 때 한 달에 지날 때마다니까 한 달에 1.2%씩 적용이 돼서 가산금에 더하는데 자, 중가상금 한 달이니까 60개월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의 의미죠? 그래서 1.2에다가 60을 곱하면 72가 되겠죠? 그래서 중가상금의 한도는 72%가 되는 겁니다. 표로 그래서 자, 가산금의 총 한도는 75%가 됩니다. 자, 가산금 3%에다가 중가상금 72가 되니까 더해서 7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액의 3%고 중가상금은 납부기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경과할 때마다 한 달에 1.2%씩 더해가는 게 뭐다? 중가상금이 해당되는데 이 중가상금 제외 가산금 아니에요? 중가상금이 적용 안 되는 제외된 규정은 국세, 지방세 꼭 구분해야 돼요. 지방세하고 국세. 요 가산금과 중가상금의 기본 틀은 국세, 지방세가 같이 움직이지만 중가상금 제외 규정은 지방세하고 국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체납하니까 체납액이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 중가상금은 고액체납에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체납액이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과 우리가 가산세에 대한 영어를 구분해서 그에 따른 적용까지 꼭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가산세, 가산금에 대한 구분은 교재 많이 정리가 돼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면세점. 자,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자, 이런 규정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세금을 면해주는 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를 면제 안 해버린 거. 자, 그럴 때 이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대상서 제외하는 걸 면세점이라고 그래서 과세표준의 적용인데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가액이 포인트다. 50만 원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하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그럼 이제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자, 세액이 된다. 산출 세액의 의미죠. 그래서 이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자, 그래서 지금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면세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이런 경우에 뭐 다른 세금도 있지만 꼭 구분 정리할 때 이렇게 틀 잡을 때 취득세 면세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이런 틀을 잡아서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우리가 자 영어 이런 자 개념을 좀 가지고 정리하면서도 몇 가지 해봤지만은 뭐 부가징수라는 경우에 신고 납부 보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면세점도 정리했지만 차츰 잡아보세요. 자, 여러 한번 제가 너무나 강조하니까 신고 부가징수 절차에 있어서 그래서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자, 이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가 시작인 세금인데 취득세라 할지라도 보통 징수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요. 흘러가니까 어느 경우 신고 부분을 다 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라는 걸 적용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한 내 내려면 이제 가산금도 적용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앞에 없죠.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방법 끝이에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할 경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자, 신고 납부가 스타트 가산세, 보통 징수가 스타트 가산금 이런 틀 잊지 말고 잡아줘야 취득세 등의 본 세목 공부할 때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